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용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소득세 절세 최종 전략 1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장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된 계기는 지금 이제 바야흐로 이제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5월이 되고요. 이제 5월, 6월에 원장님들 세금 신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간혹 가다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간과하시는 바람에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1강이고요. 1강.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세율만 이해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득세율만 이해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자, 지금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절세 전략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경비가 부족하셔서 장비도 사시고 인건비도 지급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건지 하고 어떻게 절세 전략을 시작을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소득세율만 이해해도 세금이 줄어든다. 자,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도 세금 신고하실 때 들어가는 이제 세율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율,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산출세율이라는 얘기인데, 이 세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헷갈리들 하세요. 소득세율도 있고 산출세율도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율이라는 거는 원장님이 세금을 계산하는 이제 원장님이 부담하는 세율, 부담하는 이제 계산 세율,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율이 이렇게 6%부터 우리나라는 6%부터 42%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세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10%의 지방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6%가 되겠죠. 자, 이 누진공제는 이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분리하니까 그만큼의 공제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자,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표를 가지고 원장님들께서 계산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과세표준의 의미를 아신다면은 이 표에서 볼 때 보세요. 과세표준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인 병원은 24%의 산출세율에 522만원을 차감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8,801만원이다. 그러면 35%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800만원까지는 24%인데 8,8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35%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을 해도 세금은 절세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8,900만원이 나오신 병원이 있다라면 차라리 경비 100만원을 더 쓰셔서, 경비 쓰신 방법 많잖아요. 직원분들한테 더 맛있는 걸 사주셔도 되고, 또 기구를 사실 수도 있고요. 이런 재료를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차라리 100만원을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이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예상 과세표준 금액이 구간 경계선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에 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과세표준이 뭔가?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2억 9천만원.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과세표준이 2억 9천만원인 병원인 경우 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억 9천만원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이 볼까요? 2억 9천만원이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밑에고, 여기가 되겠네요. 1억 5천에서 3억 사이니까 38%가 됩니다. 그럼 38%를 곱하고 이 1940만원을 차감해 주는 거는 요 해당되는 금액이 다 다르니까 인위적으로 38%만 곱하면은 손해 보시는 분이 계실 거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요 계산 구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38%를 곱하고 1940만원을 차감했어요.
그랬더니 9,08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지방세 10%를 더 내시니까 그렇게 되면 9,988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액공제라는 것도 빼고요. 또 기납부하신 먼저 원천징수라든가 중간예납하신 거 빼시고 돈을 내시겠지만 지금 계산은 다 무시하고 일단 9,900만 원 정도 80만 원을 계산하셔서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만약에 3억 1천만 원으로 됐을 때 그러고 보니까 이 구간이 경계선에서 2억 9천에서 3억 1천으로 2천만 원이 늘었네요.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늘었는데 세율은 3%가 늘었어요. 언뜻 보아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3억 1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보세요. 3억 1천만 원 곱하기 3억이 초과할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40%가 되네요. 그럼 40% 곱하시고 누진공제 2,540만 원 빼시고 나온 금액이 9,860만 원인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이 되니까 1.1을 곱하면 결국엔 1억 846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구간 차이로 인해서 2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 8,580만 원,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증가했는데 거기에 세금은 죄송합니다. 이게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입니다. 이거 정정할게요. 850만 원의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은 작년도 매출과 지출을 어바웃라도 정리를 하셔서 예상 가능한 과세표준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과세표준이 차라리 5억을 훌쩍 넘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42% 내시면 돼요. 그런데 3억에서 5억 사이인데 3억 9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4억 9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5억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의 예상을 하시는 게 지금 일단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비 얼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소득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이 내가 해당되는 산출세율이 몇 프로인지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과세표준은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원장님이 세금을 내시면 납부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납부계산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건데 뭐 통상 잘 안 보시죠. 안 보는데 말씀드렸지만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모르실 만한 내용이 첫 번째 나오죠.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딱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9억 6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9억 6천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 매출이 더 큰데 이건 뭘까?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원장님께서 세무대리인한테 보고를 받으시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상위에 매출액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판매관리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온 금액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득금액인데 그 금액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요게 이제 소득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크고 경비가 차감이 된 상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이제 첫 번째 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공제라는 걸 차감했더니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과세표준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면 이 금액은 이미 결정이 됐죠. 이 금액이 결정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원장님께서 그럼 소득공제를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면 원장님이 예상하는 과세표준을 보실 수가 있겠죠. 통상 가족 변동이 없으시거나 뭐 특별한 다른 공제 혜택을 받으실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통상 전년도 소득공제 표를 보시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본인, 배우자, 뭐 부양가족, 그 다음에 인적공적, 뭐 보험료 공제 다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제 공맥들을 정해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상 따져보면 이 소득공제도 그냥 일종의 경비,
우리가 손익교 선생님이 말하는 판매관리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경비의 성격이죠. 자, 그럼 드디어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5억이 훌쩍 넘었죠.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42%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경비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2억 9천이다. 그러면 3억하고 또 관계가 있거든요. 1억 5천,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 과세 표준이 1억 4,900이다. 불안하죠. 1억 5천을 훌쩍 넘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전략을 하시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이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세율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4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뭐 세액감면이라든가 뭐 세액공제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절세, 이 세액공제는 원장님께서 고용이 늘 경우에 뭐 고용세액공제라든가 요즘에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산출세액이 결정이 된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과세 표준을 줄이면 이 소득세율의 경계선 상에 있을 때 이 과세 표준을 조금 줄이면 세율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결정이 된 다음에, 세금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세액공제를 공제해 주니까,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많은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렇겠죠? 이 세액공제는 보세요, 원장님. 이 세액공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세금이 나온 다음에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3억 5천에서 2천 빼주니까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세액공제는.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우리 병원에 무엇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산세가 있으면 내시고 합계해서 기납부세, 보통 이제 보험공단에서 오는 3.3%가 되겠죠. 이런 금액을 차감한 내용을 이제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걸 볼게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매출액은 10억이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6억 5천이다. 자, 그러면은 3억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3억 5천이 바로 소득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3억 5천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늘상 한 2천만 원 정도는 소득공제를 한다. 거의 뭐 루틴하게 가니까요. 가족 구성이 변형이 없거나 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계산해 봤더니 3억 3천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40%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은 어떻게 해든 3천만 원의 경비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3억 이하니까 3천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제 전 페이지로 가서,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과세 표준이 보이시면 보통 이 8,800부터 5억 원 초과 요 부분이 이제 흔한 말로 병원 원장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세율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줄이는 방식을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구간은 훌쩍 넘겨놓고 뭐 경비를 찾겠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1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2강에서는 사실상 2019년도에는 이미 매출이나 지출이나 모두 다 결정이 됐어요. 매출이나 지출이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뭐 접대비라든가 뭐 이제 신용카드 지출에 누락 경비 찾는 거, 뭐 사업운용계좌에서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거 경비 찾는 거, 뭐 감가상각비 활용 방안, 이런 내용, 어떤 현실적인 방법들을 2강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